네, 강프로입니다. 자, 레이저옵텍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레이저옵텍의 주가는 금요일 날 일단 9%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레이저옵텍의 주가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이게 한국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중국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왜 선반영할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선반영하는 이유는 지금 실적이 좋다? 그럼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러죠. 이것도 선반영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실적이 좋으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더라도 1277억 시가총액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작은 종목이고 소형주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주봉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23년도에 7만 원대 저가 딱 찍었죠. 1월 2일 날. 그리고 나서 딱 24년 1월 달 이때 가격 얼마예요? 14만 원입니다. 7만 원부터 14만 원. 2배 올랐죠. 100%. 자, 그럼 이때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았을까요? 주가만 보면 좋았어야 되는 게 맞겠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할 때 실적, 적자인 기업들 하지 마라. 자꾸 이러잖아요.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3년도 7조 7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어때요? 100% 올랐다. 그쵸? 하이닉스가 이때 당시에 100% 올랐다는 건 시가총액 기준에서 5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올라간 겁니다. 1000억 잡아도 얼마입니까 이거? 그쵸? 50개, 레이저옵틱 50개만큼의 자본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옵틱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 구조를 같은 업종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적 보세요. 실적 좋지 않죠? 근데 주가는 지금 어때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냐? 선반영이라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중국의 비자 면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용 쪽으로 첫 번째로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를 보면 어딥니까? 화장품이 붐을 일으켰었던 2012년도부터 15년도 정도까지 그리고 16년도 들어가면서 뭐 사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한령이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화장품 쪽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었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쪽, 뭐 허유미팩이나 이런 쪽, 뭐 산성 PNC나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 모두 막 40배씩, 50배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실적 확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옵틱 같은 기업들이 정말 클래시스, 그쵸? 그리고 파마 리서치, 휴젤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 하나하나를 시가총액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까지 확인이 된 기업들입니다. 이 정도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본다면 레이저 옵틱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미용 기기 쪽으로, 그쵸? 미용 쪽으로 인정해 주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까지니까, 그쵸? 평가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 기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돼요? 24년도 확정치가 1600억. 그리고 이렇게 보면 2022년 23년도에
어떻게 나왔죠? 1000억에서 1100억. 성장은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24년도에 1600억까지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년치 한번 볼까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는 했었지만 주가 상승폭이 나왔었던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까지. 왜 이런 부분들이 나왔냐면 휴젤 기준에서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았었던 15년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가의 평가는 계속돼서 고가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장되어 있었던 5만 원 정도 가격대부터 고가 부근 한 20만 원, 4배 정도까지는 주가가 실적 확인이 안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실적이 확실하게 중국 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실제 숫자를 찍는, 즉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 시점부터는 20만 원부터 거의 한 4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실적 확인 과정까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적 확인 과정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24년 말부터 이렇게 고가를 돌파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근 10년 가까이 걸린 거죠. 고가를 형성하는 데서. 그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 자체가 PER 기준에서 26배에서 30배 높아졌을 때 주가가 지금은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30배 한 중반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레이저 옵틱까지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마리서치도 한번 볼까요? 지금 파마리서치도 보면 PER 기준에서 그쵸 어때요? 30배 정도. 그리고 주가 상승 폭을 보더라도 실적 확인 과정, 그쵸? 파마리서치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그쵸? 장기간으로 움직임을 보면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세 발생하고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세 발생하고 지금까지도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움직이는 그 구간에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선반영의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을 노리라는 겁니다. 레이저 옵텍을 가지고 뭐 제2의 클래시스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신고가, 즉 시작점이겠죠. 가장 낮은 보유 기간, 그렇죠? 가장 적은 보유 기간을 기반해서 우리가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그 가격대를 기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신고가 구간이고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비자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와 이거는 아니 왜 저러는지, 물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영상에다가 제가 내용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저는 거의 대용주만 매매를 하는데 그 대용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레이저 옵틱을 지금 매매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옵틱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거래가 터지고 있다. 세력들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점, 즉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다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선반영은 시장까지도 동일하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고가 2,900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나요? 삼성전자의 폭락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24년도에 실적 자체가 좋았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 확인시켜 드리면요.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내용 보시면 쭉 보시면 24년도 32조, 23년도 6조 6천억. 성장이 한 5배 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박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성장성이 나올 것이라고 봤을 때 주가 상승이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를 만들면서 갔다는 점. 실적이 오히려 나쁠 때 갔고 실적이 좋아졌었던 24년도에는 폭락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5만 원 이하로 빠지기에는 이제는 밸류에이션, 즉 가격 자체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시장이 안정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레이저 옵틱 같은 시장이 지금 안 좋을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쵸, 강세를 보였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쭉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어때요? 3%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는 레이저 옵틱의 주가는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쉬어갔다가 다시 새로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자, 레이저 옵틱은 보세요. 자,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쵸? 계속해서 강할 수 있지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나빴을 때 강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눌림목을 만들 수 있다. 그 전까지만 매매를 하고 다시 새로운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레이저 옵틱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미증시 폭락으로 1%대 하락 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자, 금요일 날 한국 시장도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미증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에서 한 1.2%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는 하락 출발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레이저 옵틱의 주가는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 월요일 하락할 경우 시장은 바닥이 나올 수 있다. 레이저 옵틱은 다음 주 중에, 그쵸?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레이저 옵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신고가를 이미 만들어놨고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상당히 조금 정책적으로 정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관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레이저 옵틱 관련해서는 시장도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세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즉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에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냐,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이게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딱 한 가지다. 이 구간에 맞춰서 레이저 옵틱 같은 소형주들이 등락을 보일 수 있다. 근데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장성 다 좋아. 근데 가격 반영이 되는 종목군들. 그쵸? 레이저 옵틱. 지금 거래 대금이 1,400억이 터졌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쵸?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이상씩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고가 구간을 이해했을 때만 타점을 내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군들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레이저 옵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을 제가 공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제가 실제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두산 공략한 결과 14%씩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자, 최근의 내용을 보면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계속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어때요?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1월과 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반도체가 강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느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4%씩 이렇게 터집니다. 자, 매매하는 구간을 잡을 때 신고가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모두 시장은 종목이 달라졌을 뿐이지 신고가, 즉 주도주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요. 레이저 옵틱, 지금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가 작용한다? 미용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피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영원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신고가를 만드는 지금이 시작점일 수 있고, 시장 기준에서 내가 등락 구간을 잘 잡았을 때 정말 100% 이상의 수익 구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 또는 레이저 옵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과 2월달 지금 지났고 3월달도 다 지났습니다. 3월달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1월달에 제가 종목 장세에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결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그리고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수익 구간 보세요. 57%씩. 그리고 하나오션 제가 여기 2월 초에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죠. 이때 매매를 이동했었던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도한 결과 17%의 추가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모두 다 보면 딱 한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된다. 신고가 구간에서 단기간에 수익이 터진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4월달까지 해서 레이저 옵틱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